자, 이제부터 한 30분만 다시 집중을 해주시면 제가 10분, 10분, 10분 단위로 이렇게 발전된 유전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임상에서 현재 쓰이고 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질병 예측입니다. 질병 예측,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기예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일기예보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당장 지금처럼 황사가 문제가 되거나 미세먼지가 될 때 우리가 늘 일기예보를 도대체 오늘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처럼 꽃놀이 시절에는 주말에 무슨 약속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데 당연히 관심이 있죠. 며칠 전부터. 근데 여러분들 경험이 어떠세요? 일기예보가 늘 맞습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맞습니까? 때로는 야외 행사를 준비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거나 비가 와서 망치는 경험도 있을 거고, 반대 경험도 있죠. 비가 온다고 무슨 캔슬했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분노하면서 이놈의 슈퍼컴퓨터라더니 하면서 화를 내겠지만 그 다음날 역시 일기예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예측하고 예보하는 것들이 도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 진단이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낯선 단어예요. 그러나 정말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피할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질병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아직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죠? 유방을 절제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문 남성들한테 쇼킹한 뉴스예요. 안젤리나 졸리의 상징과 같은 유방을 절제했다는 것이 도저히 멀쩡한 유방을 암도 걸리지 않았는데 절제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브라카라고 하는 이 낯선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즉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질병이 걸릴 것을 예측해서 행동을 취한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변이가 무엇인지 좀 보시면 유방암은 굉장히 미국에는 흔해요. 약 12% 정도가 되고 이 변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7배 정도의 그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7 하니까 80%. 비가 올 확률 80%면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 준비 안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은 되게 우산을 준비하듯이 80% 이상의 내가 언젠가 유방암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안젤리나 졸리의 심정을 넘어서 그의 행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블레임하거나 또는 그것을 또 일반화시킬 수도 없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이모, 자신의 어머니가 각각 난소암, 유방암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자신의 입양한 아이들까지 포함하여서 자기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유방암에 걸렸을 때 뒤늦게 대처하다가 죽을 수 있거나 흉측한 모습으로 유방을 절제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80%면 자신의 개인 경험상 거의 된다고 봤을 때 결정을 한 거예요. 유방을 제거하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방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유방 속을 드러내고 보형물을 집어넣은 그야말로 유방 삽입술, 성형술, 재건술이에요. 멀쩡한 상태에 제거하고 삽입시켰기 때문에 미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심했다 할 수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그로부터 2, 3년 뒤에 이제는 난소와 자궁까지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브라카 유전자가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폐경기를 경험한 안젤리나 졸리는 내가 난소암에 걸리느니 차라리 이제는 쓸모없는 난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폐경됐기 때문에 자궁까지 드러낸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빈궁마마 수술을 하신 건데 과연 이분의 결정이 과했을까요? 아니면 지혜로웠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최근에 한국외과께서 발표했는데 이 일 있고 나서 브라카 유전자의 검사가 폭증했고요.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예방적 유방 절제 및 재건 수술이 그전에 비해서 7배나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는 비가 와서 비 온 뒤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액션을 하는 그런 어떤 예방의학 시대, 예측의학 시대가 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치매 유전자가 좀 더 일상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가져 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물론 암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있고 중풍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두려워해요. 왜죠? 암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치료라도 되는데 치매는 치료도 안 돼요. 치료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과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에 주변 사람들,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치매잖아요. 특별히 치매가 가족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 역시 그 치매가 걸릴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포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의 아픔들을 자신은까지는 이해되더라도 자신의 자식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가 있는 분들은 혹시 나도 똑같은 치매가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많이 의뢰해요. 대표적인 유전자가 아포이라는 강력한 유전자인데요. 아포이 유전자를 검사하면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지노타입인데 두 군데 위치에서 지노타입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엡실론4라고 하는 이 2포라는 것이 하나의 치매 유전자의 리스크인데요. 양쪽 부모로부터 하필이면 둘 다 변이가 있는 경우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7배. 그러면 이제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하면요. 치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70대 기준으로 10% 정도 유병률이 있어요. 근데 10% 곱하기 7이면 몇 퍼센트죠? 약 70%의 확률인 거예요. 70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가 올 확률이 70%, 치매가 걸릴 확률이 70%. 거의 걸리는 거죠.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 엡실론4 이 네 번째 유형은요. 굉장히 흔치 않아요. 한 100명 중에 한 명도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좀 더 많은 경우는 엡실론3, 엡실론4 이 타입인데요. 3배, 30%. 30% 좀 애매합니다. 당신의 유전자에 따라서 당신이 70대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30%입니다. 그때쯤 비가 올 확률이 30%입니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3배 하면 굉장히 겁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 나는 거의 100%인 줄 아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해당됩니다. 30%가 괜찮네 라고 말하는 삶 속에도 물론 그건 긍정적일 수도 있죠. 여전히 남들보다 3배가 높다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적인 리스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입니까? 그 사람이 평생 가야 될 그런 운명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걸 가르쳐준다. 괜히 공포심을 주거나 과장된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것은 아니고 과학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나 그 자체도 운명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운명이 아닙니다. 30%를 알려주긴 했지만 3배를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적인 리스크일 뿐이에요. 이제 알았던 당신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그 무엇을 한다면 즉 하지 않던 운동을 한다면 그리고 매일 먹던 술을 줄인다면 담배를 끊는다면 그리고 좀 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고 책을 많이 읽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그 30% 비가 올 확률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유전자 검사의 진정한 의미예요. 나아가서는요. 조기에 남들보다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을 해서 얼마든지 가역적인 상태에서 누트리션과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유전자 리스크를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죠. 리스크를 알려줘서 그대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한 브라카 유전자는요. 그 SNP라고 하는 그런 다형성 부분이 아니고 그건 돌연변이 부분이고 되게 흔치 않은 그러나 거기서 변이가 있으면 거의 가는 그런 희귀성 암을 말한 거고 두 번째 말했던 그 치매 유전자는 SNP 조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흔하고 그런 좋은 유전자 세트를 잘 만들면은 우리가 질병을 예측하는데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SNP가 사람 몸에는 몇 개나 있다고 했습니까? 1000만 개가 있어요. 한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1000만 개를 도저히 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방식의 툴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GWAS 연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 툴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하나의 그 마치 우리가 릴락시 하듯이 물고기 잡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짐 싸고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1번부터 23번의 염색체를 1번부터 23번의 염색체에 대해서 아까 마이크로어레이 80만 개, 100만 개의 DNA 칩을 통해서 즉 질병이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 각각 1000명씩 똑같이 유전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병이 걸린 사람들한테는 대다수의 변이가 있고 질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변이가 없는 그 위치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즉 23개 염색체 중에서 약 기준치를 되게 높였습니다. 10의 마이너스 p-밸류가 10의 마이너스 3승, 즉 0.05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기준치에 따라서 즉 10만 명 중에 오차범위 5%는 우리가 허용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질병이 걸린 곳에서는 변이가 있고 질병 없는 사람한테는 변이가 없는 그것이 일치하는 그 방식을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유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위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질병에 대개 2개 내지 6개 정도의 핵심적인 유전자, 핵심적인 마커들이 그렇게 솔팅되는 그런 방식을 GWAS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염색체와 모든 질병과 GWAS 연구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어떤 특정 암을 보고 싶다, 유방암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여섯 군데의 마커, GWAS 연구들이 탄탄하게 그 위치에 변이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 마커들 중심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커 중심으로 보는 방식, 즉 대여섯 개의 위치에 조합만 놓고 아까 치매 유전자처럼 대여섯 개 유전자의 조합만 놓고서 질병을 예측하는 시대가 최근에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